자, 먼저 이제 역사의 이해 중에서 역사를 갖다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요 두 개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 1년에 한두 문제씩 나와요. 1년에 국사 문제가 한 700문제, 80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는 좀 많고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정말 이제 드물게 나오긴 한데 그 문제가 여러 번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요 두 개를 갖다 여러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쉽게. 객사주기. 요것만 암기하시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어요. 객사주기.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제 노숙자들 한 번씩 이제 겨울 되면 많이 객사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객사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단어인데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객사주기. 객관적을 여러분은 뭐와 연결을 갖다 시킬 수 있어야 하냐면 사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관적을 뭐와 연결할 수 있냐면은 연결해야 하냐면 기록이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객관적 의미의 역사,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우리한테 너무 그러니까 탁 와닿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지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것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 있죠. 요 의미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거든요. 이해가 되다가도 다음번에 보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있죠. 주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록이라는 거 있죠. 객사, 주기만 연결할 줄 아시면 이쪽 파트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객관적 의미로서 역사를 해석했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는가? 랑케.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로서는 카.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암기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주관적은 되게 이제 뭐 조금 이제 감성적인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감탄사, 카. 그 다음에 이제 랑케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객관적 의미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역사, 공평하게 모든 사건들을 갖다 다 공평하게 역사로 보자. 이런 시각이고요. 주관적 의미는 역사는 결국 우리가 역사가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주관적 의미의 역사관입니다. 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문제를 푸시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객사주기예요. 객사주기. 역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와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 객사예요. 객사는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의 사건을 의미한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주관적. 주기라고 했죠. 주관적.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 객사죠. 근데 주관이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객사주의가 핵심입니다. 요것만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5년,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이런 게 출제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인문학적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역사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선지가 떠요. 그러니까. 뜨게 되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있죠. 내용들 가볍게 정리하면 시대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신석기인들부터 우리 조상으로 봐요. 구석기인들은 우리 조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얘들은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중국이랑 일본이 전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굴이 됐어, 유골이 발굴이 됐어도 이게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우리 조상인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으로서 몽골인종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적으로 알타여죠. 근데 요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중국 문헌에 우리 민족을 갖다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동이족, 동쪽 오랑캐란 뜻이에요. 동쪽에 큰 궁을 쓰는 활을 쏘는 있죠. 오랑캐란 뜻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오랑캐지 않습니까? 그래 동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갖다 예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맥족이라고도 하고 있죠. 맥족이라고도 하고 예족이라고도 합니다. 예랑 맥 그리고 예맥이 전부 우리 민족을 갖다 부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거의 같은 말이 이제 또 한족이에요. 중국의 한자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 한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자를 갖다 뜻하는 겁니다. 요런 단어들이 우리 민족을 뜻하는 용어다. 요런 상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맨 처음 접하는 이제 파트, 선사시대와 뭐 국가의 형성.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선사시대 따로 국가 형성 파트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교과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이거를 갖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결국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있죠. 선사시대와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갖다 얽어가지고 이 4개의 시기를 갖다 구별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4개를 갖다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4개를 갖다 구별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있죠. 이 시대의 생활상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생활상. 왜 생활상을 갖다 비교하냐면 역사 초기에는 우리 국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가 없죠. 정치사라는 영역이 탄생을 안 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만 해도 역사의 포커스가 생활사에만 맞춰져 있어요. 생활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뭐를 입고 어디에 살았나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국가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의 포커스가 이제 생활사에서 뭘로 바뀌어가요? 정치사 쪽으로 쭉쭉쭉 옮겨가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먼저 생활사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활사와 관련된 의식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 시대의 생산 방식이에요. 구석기 시대인들은 채집과 수렵,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은 농경이 시작됐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인들은 농경이 이제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없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둘 다 이제 농경의 발달이에요. 근데 청동기와 철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생활상에 큰 차이가 없어요. 철기가 제일 시험에 작게 나옵니다. 요 4개 중에서. 요렇게 이제 생활상을 중심으로 일단 요 3개를 갖다 구별하고 요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까지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하는 게 요 4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간극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있는 있죠. 여기 또 큰 간극이 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틈이 있냐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모자랐단 말이에요. 먹을 게 모자랐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 때는 평등해요. 전부 다 가난하게 평등한 사회. 하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나면 이 잉여 생산물을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자들은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또 빼앗기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평등 사회가 불평등 사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없던 전쟁 일어나고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재산이라는 개념, 계급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 등장에 의한 가장 큰 산물,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갖다 일으키는 결과물이 뭐냐면 결국은 국가예요, 국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있죠.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덩치를 갖다 자기의 부족 있죠. 부족의 덩치를 갖다 불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가 클수록 싸움을 잘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국가라는 있죠. 정치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석기, 신석기와 청동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생활상을 갖다 싹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우는 거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 때 이미 국가들 탄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청동기 때 탄생한 고조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있죠. 고조선을 계승하는 초기 국가들. 요 초기 국가들은 이제 형성되는 때가 보면 시기적으로는 철기 있죠. 철기를 갖다 우리 쓰는 요 무렵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요런 국가들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 파트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뭐 따라오기 어렵진 않죠. 기본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전제하에 나가는 겁니다. 기본 강의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못 들으신 분들은 있죠. 미리 꼭 수업을 갖다 듣고 오세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그래야지 이 수업을 갖다 제대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문제를 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걸 풀 거예요. 기본 강의 때 기본 문제들 우리 많이 풀었죠. 문제풀이 강의 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수업 듣고 문제를 풀 때도 거의 최고 난도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오면 있죠.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싶을 수가 있어요. 꼭 이제 기본 강의를 갖다 듣고 이렇게 오십시오. 기본 강의 듣고 이 강의까지 소화를 하신 다음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푸신다면 합격권 이상으로 나와요. 성적은. 그러니까 요까지만 이제 잘 소화를 하십시오. 쉽진 않을 테지만 따라오시고 나면 이제 그 단기간에 이제 국사 성적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선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4개 마디가 있어요. 요 4개 마디를 갖다 우리는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이 파트의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먼저 이제 구석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때는 정치사가 아직 등장 안 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 이제 생활사예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결정하는 게 결국 생산 방식, 채집과 수렵이라는 생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채집 수렵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자, 이 채집 수렵, 사냥가, 그리고 막 식물 같은 거 이제 채취해 먹는 거 있죠. 예. 요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동생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요런 생활들을 구석기인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구는 채집 수렵하다 보니까 채집 수렵과 관련된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냥 도구들, 요런 것들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냥한 요런 이제 먹거리들을 갖다 조리하는 조리 도구들, 요런 애들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는 뗀석기와 뼈도구 있죠. 골각기라고도 부릅니다. 뗀석기는 구석기라고도 불러요. 돌을 갖다 대충 깨서 만든 석기. 그 다음에 이제 의복에서는 사냥하고 이제 나오는 동물들의 가죽 있죠. 요걸로 이제 옷을 갖다 만들어 입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는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막 지어서 살고 자연물 그대로, 자연물 그대로 해서 이제 사는 요런 모습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OX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사와 직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국사와 관련된 상식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뭐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불을 사용할 때 어때요? 맞죠? 언어 사용 안 해요? 구석기인들은 언어 사용 안 할까요? 여러분 돌고래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구석기인들은 돌고래보다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어랑 그 불의 사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요. 사람이면 다요. 동물도 하는데 뭐 똑똑한 영장류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제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불을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때요? 우리 신석기인들부터 우리 조상으로 본다고 했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이 시작되기 전인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는 채집 수렵 혹은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마련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자, 전반부는 어때요? 맞죠? 근데 목축 맞아요, 틀려요? 목축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농경과 같이 신석기에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고 본격적인 국사 내용은 아니지만 있죠. 요것들이 국사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우리가 다 한 번씩 당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들까지 다 챙기셔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가 제일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본 강의에서 이미 중요한 것들은 이제 습득을 갖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적지 있죠.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요 공주석장리. 요게 A급이에요. 그 다음에 공주석장리 말고 A급이 또 2개 더 있다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또 하나.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유골 있죠. 청원 두루봉동굴. 요 3개가 제일 중요하고 있죠. 그까지 A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 공주석장리를 제외한 남북한의 6대 유적지 있죠. 얘들은 B급 정도 돼요. B급 정도 돼요. 얘들도 결국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남북한 6대 유적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뭐냐면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이런 의미를 가지는 유적지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에서 가장 먼저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요. 우리 남북한에도 구석기인들이 살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유적지요. 우리에게 구석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유적지죠. 공주석장리는 최초 발견 유적지인 동시에 남한 최대 유적지요. 그래 중요합니다. 웅기굴포리도 알아줘야 됩니다.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석기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뭐 상원 검은모로, 평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원 검은모로, 단양 궁굴이 더 중요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유적지들은 둘 다 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유적지일수록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지층 밑에 깔려 있다는 거 알죠? 얘들은 이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보니까 고자가 가장 옛 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굴에 있습니다. 굴.
남북한에 둘 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굴자가 들어간다. 다음에 이제 최초 인골 유적. 우리 신석기 인골은 좀 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석기 인골은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과 남한에 이제 가장 먼저 발굴된 인골 유적. 북한의 덕천 승리산, 남한의 단양 쌍시리.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제 사람 유골이 있다고 해서 시읒이 들어가요. 시읒. 사람. 시읒 리얼 들어갑니다. 시읒 리얼.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급할 때 써먹으라는 암기 공식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덕천 승리상이랑 단양 상시리 정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B급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볍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남북한 6대 이죽지, 그러니까 웅기굴포리라든지 공주석장리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종성에 있죠. 종성 동강진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하나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일본이 발굴했어요. 일본이 발굴해가지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역사 왜곡도 많이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가볍게 봐주시고요. 이런 거는 회색주로 갖다 그어주세요. 회색주. 자,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회색줄로 갖다 쓰겠습니다. 회색줄. 회색줄은 뭐냐면 안 중요한 거예요. 계륵 같은 거예요.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있죠. 그냥 가볍게 한두 번씩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가는 정도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 단권 책을 갖다 한 10회독, 20회독 하다 보면 기본 내용, 중요한 내용은 완전하게 여러분께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한두 번씩 그러니까 10회독 하면서 읽어주시면 이게 가볍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와도 이런 애들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막 적으면서 외우지 마세요. 적으면서 외우고 기억 안 난다고 이걸 갖다 10번씩 보고 20번씩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해독 돌 때 있죠. 한 두세 번씩 입으로 읽어주세요. 종성 동강진, 일본이 발굴한 최초 유골지. 이 정도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주요 유적지. 경기도 연천 전곡리랑 청원 두루봉동굴은 A급이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 거기다가 이제 공주석장리까지 3대 유적지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세 개 다 남한에 있죠. 북한 유적지보다 남한 유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의 시험을 갖다 내게 되니까. 연천전곡리는 중요한 이유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서구형 주먹도끼를 갖다가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굴이 된 거예요. 미군 병사가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미군 병사가 발굴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인들을 갖다가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요게 서양인들은 이렇게 돌도끼를 갖다 세련되게 만드는데 너네는 못 만든다면서 있죠. 인종차별 근거로 썼던 건데 남한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가 있죠.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서양인 주먹도끼를 우리나라에 처음 발굴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몽동굴은 구석기는 인골 귀하다고 했죠. 어린아이 유골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어린아이 옆에 국각꽃의 흔적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발굴된 좀 특이한 유골. 그 다음에 이제 단양 수양계 요것도 꽤 유명한 유적지. 요것도 한 B급 정도까지는 갑니다. 수양계는 특징이 있죠. 숫자 동그라미, 물 숫자, 물에 사는 물고기 조각. 그 다음에 격지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구석기 유골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작은 구석기, 그러니까 구석기를 갖다 격지라고 해요. 몸돌에서 떼어난 조그만 구석기를 갖다 격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전말동굴, 요런 거 이제 가볍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창내. 충청도에 보니까 구석기 유골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충청도에 석회암 동굴지대가 발달해 있어요. 그 구석기인들이 동굴 좋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모여 살았나 봐요. 예, 제천 전말동굴은 남한의 최초 동굴 유적.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동물뼈. 여기서도 물고기 조각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벽에 새긴 걸까요? 벽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암각화라 하지 않습니까? 벽에다 새기면. 암각화가 아니라 요거 전부 이제 주로 이제 동물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요런 조각 들어갔다 새기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는. 암각화는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 이전에 무슨 조각 같은 거 나오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제 동물 뼈라든지 요런 데 새긴 조각이에요.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랑 역포 같은 데는 인골 유적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고요.
자, 요게 이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서양형 주먹도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수와의 유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예술의 흔적, 구석기 시대 때 이미 예술의 흔적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요런 데 보면 고래라든지 물고기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새긴 조각들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중석기 가볍게 보죠. 우리 시험에서는 중석기라고 나올까요? 구석기 말기라고 나올까요? 구석기 후기 말기라고 나와요. 중석기는 교과서에서 인정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학계에서는. 유럽에서는 중석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석기는 실제로 보시면 구석기랑은 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은 구석기 말기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녹음에서 작은 짐승들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짐승을 잡기 위한 쓴배찌르개, 이음 도구 같은 도구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쓴배찌르개, 이음 도구 뭔지 아시죠?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나무랑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갖다가 쓴배찌르개라 부르고 이음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이나 창 같은 거 있죠. 요런 도구를 갖다 만드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 주요 유적지, 이거 회색줄로 그어주세요. 요거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석기 후기 유적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쓴배찌르개 같은 거,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격지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구석기 후기 유물 같은 게 주로 등장하는 요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회색줄. 가볍게 몇 번씩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요 노란색 부분이 있죠. 노란색 부분.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바다인 곳이거든요. 근데 구석기 시대 때는 원래 있죠. 육지였던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는 육지. 구석기 시대 때는 날씨 추워요, 따뜻해요. 맘모스 사는 시대라고 했죠. 맘모스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맘모스가 우리 이제 그 코끼리처럼 할딱 벗고 있어요? 아니면 털옷 입고 있어요? 털옷 입고 있죠. 그럼 그 말은 그 시대가 추웠다는 거예요. 추웠다는 거예요. 춥다 보니까 바닷물들이 그 북극이라든지 남극에 꽁꽁 얼어 있었던 거예요. 해수면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전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중석기 때 있죠. 구석기 말기 때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 지도까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제 뭐 구석기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어려운 걸 갖다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주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70만 년 전이 뭐를 뜻하는 연도예요? 구석기 시대의 시작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뗀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이 만들어졌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 요 옆에 한번 보세요. 심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구석기의 변화. 요 부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구석기가 거의 70만 년, 거의 한 70만 년 동안이 구석기 시대예요. 요 시기 동안 구석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가? 초기에는 일단 덩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게 점점점 작아져 가고 있죠. 초기에는 용도가 다용도예요? 아니면 하나의 용도예요? 다용도. 그게 이제 점점점 하나의 용도로 이제 변해가요. 이게 초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게 우리 아까 봤던 사냥 도구들이 있죠.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있죠. 굴게, 밀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후기에 나오는 게 돌날격지, 쓴배찌르개 있죠. 요거는 이제 구석기 후기 거의 중석기라고 불리는 요런 식의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석기가 시간차를 갖다 두고 등장을 했다는 거. 구석기 내부에서 순서 잡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면 뭐 이거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등은 사냥도구이고 글개, 밀개는 대표적인 조리도구이다. 맞죠? 맞아서 아픈 것들은 사냥도구. 맞아서 안 아플 거야. 긁어주고 밀어주면 안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리도구 구별하는 법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평남 상원 검은모로 동구 맞아요? 틀려요? 6대 유적지. 그 다음에 연천정국리 6대 유적지. 서울 암사동
자, 서울, 부산, 제주는 전부 어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라고 일단 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충남 공주석장리 맞죠? 공무원 시험은 이래요. 일반적으로 한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감정을 안 파요.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한 4-5개의 사례를 갖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짜를 갖다 딱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갖다 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정리했고 있죠. 다음에 이제 신석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원전 8000년경 이제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보면 농업 대혁명에서 농경이라는 데만 포커스를 갖다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고 했어요. 시작도 농경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더 중요해요. 어떤 시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청동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 때는 생산력이 높았다 낮았다? 낮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 피, 수수. 오늘날 우리가 먹는 잡곡 있지 않습니까? 영양식이라고 먹는 잡곡들만 생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들 솔직히 먹으면 배불러요, 배고파요? 얘들은 솔직히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쌀이나 보리같이 있죠. 먹어서 배부른 음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생산력이 낮은 배고픈 시기입니다. 보리, 콩, 벼 이런 것들은 아직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이제 농경의 시작,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석기 때 생활상들이 이제 변해갑니다. 일단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정착 생활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정착 생활을 갖다 하게 되면서 있죠. 이 집단이 하나의 뚜렷한 테두리를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가진 집단이 최초 형성되는데 걔들이 혈연 중심으로 형성되거든요. 그 집단을 갖다 우리는 시족, 부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시족은 모계 중심으로 있죠.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한 30명, 40명 한 이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은 이 시족들이 있죠. 족외혼이라는 형태로 있죠. 결혼을 갖다 통해가지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륜이라든지 윤리, 도덕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형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알다 보니까 있죠. 이웃 부족이랑 이제 결혼을 갖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 사회까지, 시족 부족 사회까지 신석기 때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모계 중심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있죠. 우리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모계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계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언제입니까? 청동기 때요. 청동기로 가면 이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죠. 남자들의 물리력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계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모계 중심. 왜냐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폐쇄적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뉘앙스를 갖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석기인들은 주변에 다른 시족이라든지 부족들한테 관심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네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결혼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형아 태어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경, 요건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현상,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족 사회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체카 같은 것도 기억나시죠? 우리 체카 같은 것도 다 신석기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가족들끼리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죠. 외부인들에게 되게 배타적인 거, 이게 이제 시족 사회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종교가 신석기 시대 때 등장하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그 가족들끼리 평생 동안에 이제 찢고 먹고 있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석기 때는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찢어지면 되거든요. 너는 이쪽, 나는 이쪽으로 가면 돼. 근데 신석기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싸웠을 때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 화해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시 종교라는 게 등장합니다. 4대 원시 종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4개를 딱 보고 있죠. 4대 원시 종교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샤머니즘, 무당, 애니미즘, 자연문, 토테미즘, 동물, 그 다음에 조상 숭배. 이 중에서 학생들이 주로 헷갈리는 게 요 2개예요.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애니미즘을 갖다, 동물을 갖다 숭배하는 사상, 종교라고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교수님들도 문제를 갖다 구성을 합니다. 애니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애니라는 게 생기를 품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애니가 있죠. 동물이 생기를 갖다 품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연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갖다 시작하다 보니까 농경과 관련된 물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있죠. 요런 자연물들을 갖다 숭배하는 신앙이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도구의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적 측면에서는 이제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를 사용해요. 간석기 뭔지 얘기 안 해도 되죠. 갈아서 만든 거예요. 좀 세련되게. 그 다음에 이제 톡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곡물을 갖다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곡물을 갖다 보관하고 또 얘를 갖다 조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톡이 밥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밥그릇, 흙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만든 큰 밥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간석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갖다 만드는 거예요. 농사 시작됐으니까. 돌삽, 돌갱이, 돌락, 농경, 굴지구, 갈판, 갈돌. 이거 외울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냐면 돌로 만든, 석기로 만든 농기구는 어느 시대 거다? 신석기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외만. 예외 뭐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었어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농기구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의 전매특허다. 어느 시대 청농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농경굴지구도 땅을 파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그리고 갈판갈돌. 갈판갈돌은 추수한 곡물을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뭐 맷돌이랑 비슷한 애 있죠. 이런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돌로 만든 농기구라는 느낌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돌로 만든 농기구 하면 신석기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석기 때부터 해서 이제 토기가 줄기차게 만들어집니다. 줄기차게. 신석기, 청동기, 나중에 철기까지 이제 계속 토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 토기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석기 초기에 이런 토기들이 나와요.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압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회색 줄로 꺼주세요. 요거 제일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 하나에서 요거를 갖다 새로 싣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것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적으면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 얘들이 훨씬 더 기본적이고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얘들을 갖다 먼저 정리하시고 있죠. 한 두세 번 읽어주시면 이거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나요. 그러니까.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데 기본 충실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초기에 이름 민무늬 토기라든지 덧무늬 토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신석기가 돼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죠. 이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으로 이렇게 긁어서 무늬를 새긴 듯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빗살무늬가 아니라 바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뾰족하죠. 그러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는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모래에다 이제 푹 박아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신석기대가 되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식물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식물들로부터 씨를 뽑아내는 방법을 갖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시수공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뭐 씨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서 옷을 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락바퀴, 방추차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식물로부터 씨를 뽑아내는 동그란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씨를 뽑아내면 뼈바늘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있죠. 그거를 갖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물이라든지 옷 같은 걸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는 강가나 해안가. 강가, 해안가 줄 꾸시고 움집 줄 꾸세요. 신석기 주거가 원래 중요한 데 있죠. 지금은 대충 다룬다고 했습니다. 청동기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청동기도 움집이에요. 신석기도 움집인데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 비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석기는 그냥 강가, 해안가 일단 줄 긋고 움집 줄 긋고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자, 강가, 해안가에 살았던 이유.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강가, 해안가에 주로 이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했어요. 신석기인들이. 이제는 농사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식량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물가에서 이제, 아니, 강가나 바닷가 같은데 물고기라든지 조개라든지 먹을 게 많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이제 몰려 삽니다. 그리고 움집은 땅을 움푹 파서 지은 집이란 뜻이요. 요게 가락바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예술의 흔적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개 가면. 조개로 만든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칠해거리. 뼈나 조개로 만든 장신구구 있죠. 여인상. 아무래도 목의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인상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조각. 그 다음에 토.
토는 흙으로 대충 빚은 인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는 신석기 시대의 전매 특화 아니에요. 청동기 때도 나오고 신라 시대 때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주요 유적지 들어가겠습니다. 구석기보다는 유적지가 좀 작고 암기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3대 유적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묵습니다. 1, 2, 3번. 서울, 부산, 제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요 도시 유적지들이 주로 신석기예요. 신석기.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빌레몇 동굴.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회색 줄로 그으세요. 제주 빌레몇 동굴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있죠. 제주인데 구석기예요. 근데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제주 한경 고산리, 요 신석기 3대 유적지 전부 다 되게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부산 동삼동에 폐총해 놨는데 여기도 폐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개 가면이 부산 동삼동. 그다음에 이제 경기 하남 미사리랑 김해 수가리도 회색 줄 그어주세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볍게 이제 서울 부근에 이런 유적지도 있다. 그 다음에 부산 부근에 이런 유적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갖다 또 엮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4번, 5번은 있죠.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의 시작과 관련된 또 아주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특히 이제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기본이고 5번은 앞으로 좀 중요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4번이 보시면 황해,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이 있죠. 좁쌀, 불탄 제가den이 있죠. 좁쌀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신석기 때, 야, 우리 조상들이 이제 농경을 시작했구나 하는 이제 증거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봉산지탐리, 평양남경 두 개가 또 요 세 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 고성 무남리는 아직까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깊어요. 동아시아에서 최초 가장 오래된 반유적이에요. 반유적. 점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양 오산리,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옆에 양양 지경리, 요런 데도 이제 신석기 유적지다. 평저용 토기 이런 거 있는데, 다른 분들 교재에 있길래 제가 적어놨는데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도 회색 줄 그어놓고 있죠.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십시오. 백두산 후교석도 제가 후교석 파트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신석기 유적지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천 궁상리, 뼈바늘,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와요. 신석기 시대 때 덩치가 산더미만한 큰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꼼지락꼼지락 뼈바늘로 바느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뭐라고 하고 싶어요? 궁상 맞다. 가정적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상 맞다. 그래서 이제 궁상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궁상리도 뼈바늘 나왔으니까 신석기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기굴포리는 우리 원래 어느 시대 유적지입니까? 구석기. 북한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발굴된 유적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웅기굴포리가 구석기 유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석기 것도 있고 솔직히 청동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웅기굴포리의 서포항 지역에서는 있죠. 동물 장신구라든지 여인상 같은 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석기 유적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농포동 유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청진 농포동. 여기도 여인상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청진 농포동까지는 회색줄은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결국 좀 한 C급, D급 정도 되는데 요것도 이제 회색까지는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챙겨서 이제 봐주십시오. 자, 요게 이제 조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후교석 한번 정리해 볼게요. 흑요석은 유리 같은 뭔가 우리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검은 유리 같은 이런 느낌의 암석이에요. 얘들은 이제 주로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흑요석이 이제 형성이 돼요.
원래는 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은 화산이 있는 우리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백두산 이런 데만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막 발굴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도 원거리 교육을 갖다 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석기 시대 때 원거리 교육을 하였다. 이상해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원거리 교육을 하였다. 이거는 뭔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석기에서 신석기 걸쳐가지고 후교석들이 발굴이 되는데 역사적 의미가 더 깊은 거는 있죠. 신석기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있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요런 이제 후교석들이 전국적으로 발굴되는 건데 신석기인들은 청착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 폐쇄적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후교석들이 발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원거리 교육을 갖다가 증명하는 증거로서 이 후교석이 더 많이 역사적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2번이 출제가 됐는데 한 번은 구석기, 한 번은 신석기로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뭐 크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사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 기초 과정이죠. 그러니까 물 있으니까 신석기 강가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갈판 갈돌만 좀 봐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추론하기 어려워요. 밑에 있는 게 갈판, 요게 갈돌. 그리고 이제 이게 덧무늬 토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진으로 갖다 주면서 뭐 이 토기 뭐냐 이렇게 물어볼 확률은 낮아요. 요거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덧무늬 토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구별하려고 묻지는 않습니다. 가락바퀴도 우리 시험에 충분히 사진으로서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는 애예요. 조개 가면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골랐어요. 좀 함정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어느 시대 같아요? 신석기요. 뭐 보니까? 시조. 근데 채집 사냥도 나오는데? 그죠? 채집수로 우리 지금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함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걸 갖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채집과 사냥 같은 걸 보고 구석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족을 보면 신석기 같고, 요걸 보면 구석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 다 가능성을 갖다 열어놓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선제를 갖다 보시는 거예요. 텃밭을 이용하여 잡곡을 재배했다. 언제요? 잡곡 재배. 신석기부터죠. 그 다음에 목책 도랑이 등장하는 거죠. 청동기. 그 다음에 특정 동물과 부족의 기원을 연결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때. 그 다음에 대표적 유적 부여 송리 고령 장길이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에 보니까 선택 선지에 보니까 그 청동기와 신석기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석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푸시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간 변형됨이 있죠. 이런 함정에 끼어 있는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기본을 갖다 튼튼하게 하시면 있죠. 충분히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업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